아마 최근 뉴스를 통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미군과 이로 인해 벌어진 끔찍한 사태들을 보면서 여러분 모두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2001년 9월 11일 전 세계 모두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던 미본토의 습격을 명분으로 미군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수행한 바 있는데요. 그리고 이 지역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20년간 노력하며 무려 2,000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으며 아프간의 미국에게 우호적인 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지만 그 결과는 끝내 목적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난 미군의 완전 철수였습니다. 911 사태의 원흉인 오엑스마 빈 라익스를 처치했다는 것을 위안으로 삼을 뿐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미군이 패배한 세 번째 전쟁으로 분석되기도 하고 있는데요. 미군이 철수함에 따라 오합지졸 아프간 정부군은 제대로 저항하지도 못한 채 순식간에 수도 카불을 반정부 타렉스반 무장단체에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결국 2021년 8월 15일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타렉스반에 항복함으로써 들은 오하이 전쟁의 최종 승자가 되었습니다. 지난 20년간의 행보와는 달리 끝내 돌아선 미국의 태도 때문에 전 세계 국가들은 지금 미국의 자국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하루아침에 떠나버릴 수 있겠다며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이 점은 특히 북쪽과 대립하며 세계 최고의 긴장감이 유지되고 있는 우리 한반도에서 특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많은 신무기들이 실전 배치될 미래라면 몰라도 현재 한국은 북쪽이나 대륙의 탄도미사일을 탐지 및 추적은 가능할지언정 요격은 불가능합니다. 아직까지는 대잠 전력에도 부족한 면이 있으며 공군기도 부족하며 감시정찰 자산도 부족함은 물론 전자전 체계도 더 강해져야 하죠. 사실상 전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고 있는 미국이 이익을 추구해 한반도에서 떠나버린다면 한반도에서는 무시무시한 무력 충돌이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지금부터 이 긴급한 사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최근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관련해 한국 또한 미국의 도움이 없다면 무너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인 마크 티세는 현지 시각으로 8월 15일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이 이런 종류의 지속적인 공격을 받는다면 빠르게 붕괴할 것입니다.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미국의 동맹은 사실상 없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티세는 2001년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을 시작한 조지 부신 전 미국 대통령의 연설문을 작성했던 인물인데요. 아프간에서의 미군 철수로 일어난 끔찍한 사태들을 보며 한국에서 많은 우려가 발생하고 있고 대만을 자기들 영토로 만들기를 원하는 대륙은 대만에게 이런 말을 던지며 사기를 꺾어놓고 있는데요. 아프간 어떻게 되었는지 봤지? 당신들 미국 믿을 수 없어. 논란이 많아지자 현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8월 18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륙이 그런 말을 왜 안 하겠습니까? 하지만 대만, 한국, 네이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적대적 행위를 할 경우 우리는 대응할 것이라는 신성한 약속을 했습니다. 일본에도 한국에도 대만에도 똑같으며 아프간의 상황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라고 대답해 논란을 진정시키려 했는데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17일 이에 힘을 보도했습니다. 한국과 유럽은 내전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적으로부터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매우 오랜 시간 주둔해온 곳으로 아프간에 주둔했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임을 강조했는데요. 설사 이들의 말이 진실하다 해도 미국의 태도는 정권이 어떻게 바뀌느냐,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 에 따라 바뀔 수 있기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의 오랜 동맹에 문제가 없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미국이 추구하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입지, 역할 등을 고려해보면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 동맹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미국의 시선이 아시아로 넘어오게 되었고 대만의 수복을 노리는 대륙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위협으로 떠오른 미국과 치열하게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상황은 이처럼 미국과 대륙이 패권을 경쟁하는 신냉전 시기라고 할 만큼 중요한 시기이기에 한국은 미국에게 있어 대륙의 견제를 위한 가장 강력한 카드로 분석되고 있기도 합니다. 60에서 70년대라면 몰라도
현재 세계 6위권으로 성장한 한국의 군사 전력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울 의지도 없이 매겁게 무너졌던 아프가니스탄의 경우와는 전혀 다르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구성한 아프간 국가안보군 자체는 워낙 부정부패가 심각했고 지원하는 주된 이유는 직장이 없기 때문이지 딱히 국민의식이나 애국심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볼 수 있는데요. 아프간 국가안보군이 조성된 상황은 한국군의 건군 초기 상황과 유사하지만 최소한 애국심과 국가에 대한 수호 의지가 강력했던 대한민국과는 다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리 한국과 달리 아프가니스탄인들은 부족주의 및 종족의식을 기반으로 한 부족 집단 생활에 더 익숙한 사람들이기에 장교나 부사관이 같은 부족 출신이 아니면 거들떠 보지도 않을 정도로 의식 수준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탈렉스반군이 알고 봤더니 자신과 같은 부족의 일환이었다면 적군인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공격할 의사를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 무장단체인 탈렉스반 측은 부대원들을 같은 민족, 같은 지역 사람으로만 구성해 내분의 위험을 원천 봉수했다고 하죠. 이러다 보니 바이든 미 대통령은 아예 대놓고 아프간 군을 싸우려고 하지 않는데 굳이 미국인을 보내 희생시킬 이유가 없다고 직접 말하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아프간 국가안보군은 미군이 무조건 철수한다는 발표를 듣자마자 즉시 당나라 군대로 전락해와야 되어버렸고 결국 미군이 완전히 철수하지도 않은 현 시점까지 버티지도 못한 채 해산당한 것입니다. 반세기에 가까운 긴 기간 동안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막강한 군사력을 키워왔고 미군이 없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 자주 국방을 부르짖는 대한민국은 아프간의 국가안보군과는 확실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프간 국가안보군의 훈련장에서는 마치 체조도 대충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병사들의 모습이 자주 관찰되었다고 하죠. 이외에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미군의 아프간 철수가 새로운 적이라 할 수 있는 대륙을 상대로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면 한국의 존재는 더욱 중요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미국은 아프간 지역에서 막대한 지출을 지속했고 이는 미국에게 경제적 압박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미국도 세계 모든 지역에서의 치안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며 우선순위를 가려 동맹국을 지원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는 것인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미군의 아프간 철수를 두고 보다 사활이 걸려있는 지역인 인도태평양 지역에 군사력을 집중시키겠다는 판단으로 볼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인 오바마 정권에서는 당시 이라크와 아프간의 절군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재균형 등을 언급했고 그 다음 정부인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인도태평양 전략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인 만큼 미국이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북쪽보다 대륙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북쪽의 위협에 대해서는 한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 주한미군의 역할은 북쪽의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지만 앞으로는 이들의 목표가 대륙의 견제로 바뀌게 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인 한국에게는 대륙의 견제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이번 아프간 사태는 결국 미국이 이전처럼 세계 경찰의 역할을 자처하면서 안보와 경제적 측면의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입장 변화는 사실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바마 전 행정부 때부터 이미 서서히 시작된 일로 분석되기도 하는데요. 아프간이 숱한 전쟁에서 미국이 사실상 패배하게 된 데는 미국의 크나큰 실책이 있어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전쟁 초기 압도적인 전력으로 탈렉스반을 거의 끝장내다시피 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기를 잡았을 때 확실하게 쇠기를 박지 않고 이라크전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는데요. 하필 이 시기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군축으로 인해 아프간에서는 치안을 유지해야 할 병력이 갈수록 줄어들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미군의 막대한 재정적 지원이 이어졌으나 이것들 중 많은 양이 부패한 고위 관료들의 해외 계좌로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 민심을 얻을 수 없었다는 점도 큰 문제였습니다. 탈렉스반의 횡포에 지쳐있던 민중들은 초기에는 미군과 아프간 정부군을 반겼지만 갈수록 변해갔다고 하죠. 나중에는 시민들에게 돌멩이를 맞은 적도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2011년 8월에는 대부그루를 포함한 미 네이비실 30여 명이 타고 있던 치누크 헬기가 탈렉스반 무장단체가 쓴 RPG-7을 맞고 추락해 모두 하늘로 가버렸는데요. 이 일은 당시 적의 스파이였던 통역 요원이 미군의 이동 정보를 누설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미군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프간 국가안보군들이 싸울 의지가 없었다는 점, 미국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다 이긴 전쟁을 역전당하고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 등이 치명적인 패배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싸울 순 있지만 그래봐야 미국 입장에서는 손해만 보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런 점을 볼 때 우리 한국 또한 동맹인 미국과 함께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는 적들에 맞서 치열하게 싸워야 함과 동시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군사력을 키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더욱 키우는 자주 국방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수는 있어도 결국 나라는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이니 말이죠.